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1부 젊은 칼들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제4장 간홍 우리는 개활지를 벌였다. 단원들은 방패와 장창도 버리고 맨몸으로 달렸다. 등 뒤에서 비적들이 날리는 화살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우리들은 전력으로 달렸다. 우리들은 활짝 열린 동쪽 문을 통과해서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마지막 단원이 문 안쪽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단원 10여 명이 온몸으로 문을 막고 섰다. 문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단원들을 전투대형으로 배치했다. 동쪽 문 앞은 가난한 이 마을에서는 그나마 가장 번화한 거리였다. 널찍한 길 양옆으로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그 거리에서 나는 적들을 맞을 생각이었다. 나는 거리가 끝나는 지점을 수레와 목책으로 단단히 틀어막아 두었다. 이제 그곳은 길이 아니라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는 좁은 공터일 뿐이었다. 그곳은 흉폭한 짐승들을 가두는 비좁은 우리였다. 나는 간홍이 나타날 때까지 적들을 그 우리 안에 단단히 붙잡아 둬야만 했다. 자경단 영체에서 나는 간홍에게 적의 별동대를 기습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쯤 간홍은 동료들을 이끌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적의 별동대를 뒤따르고 있을 터였다. 간홍의 기마대는 적의 별동대를 원거리에서 은밀하게 추적하다가 별동대가 마을로 진입하려는 순간을 노려 그들에게 기습을 가할 것이었다. 그들은 새가 날개를 펴듯 순식간에 적을 에워싼 후 화살을 연사해서 적들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간홍은 한바탕의 집중 사격으로 적의 전력을 소모시킨 다음 적의 대형에 가까이 다가가 남아있는 비적들의 숨통을 모조리 끊어놓을 것이었다. 싸움은 오래 걸리지 않을 터였다. 간홍은 임무를 마치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동쪽 문 앞으로 달려올 것이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석상처럼 우뚝 선 채로 공터를 사수해야 했다. 간홍을 기다리며 눈앞에 적과 싸우는 것.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임무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적들은 말에 싣고 온 공성추로 동쪽 문을 깨트리기 시작했다. 단원들은 문 안쪽의 비좁은 공터에 서서 잠시 후 닥쳐올 육박전에 대비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계책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 비좁은 공터에서 적들과 뒤엉켜 난전을 벌여야 했다. 나는 들고 있던 양날의 검을 칼집에 집어넣고 방패와 창을 손에 들었다. 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졌고 길이가 짧아서 창을 든 상대를 제압하기 어려웠다. 그것은 지휘관의 무기일 뿐 병사들의 무기일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 나는 지휘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병사가 되어야 했다. 나는 허공을 겨누며 몇 차례 창을 휘둘러서 새로운 무기의 감각을 온 몸에 익혀두었다. 적들의 공성추가 마침내 동쪽 문을 깨트렸다.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싼 비적 한 명이 열린 문 사이로 몸을 드러내자 자경단의 노궁수들이 문 쪽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했다.
선두에 섰던 비적은 화살을 맞아 쓰러졌지만 그 뒤를 따라서 문을 통과한 적병들은 커다란 방패로 벽을 쌓아가며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방패벽의 보호를 받으며 문 안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킨 비적들은 집중된 힘으로 단번에 공터 중앙을 공략했다. 비적들은 사냥감의 목을 노리는 들깨들처럼 민첩하고도 정확하게 움직였다. 단원들은 비적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놈들이 휘두른 칼에 힘없이 쓰러져 나갔다. 나는 대열의 한가운데에 서서 전황을 살폈다. 간홍이 일각 안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전멸당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멀리서 나를 발견한 비적 3명이 한꺼번에 나를 노리며 전열을 뚫고 들어왔다. 근처에 있던 오장 2명이 달려와 비적들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오장들을 도우려 앞으로 달려나갔다. 비적 1명이 오장들을 제치고 다가와 나에게 창을 내질렀다. 나는 방패로 비스듬히 적의 창을 튕겨내고 재빨리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창으로 적의 몸통을 찍었다. 가슴으로 칼을 받은 적병은 피를 쏟으며 바닥에 풀썩 쓰러졌다. 나는 쓰러진 적병의 배 위로 다시 한 번 칼날을 박아 넣어 확실하게 목숨을 거두었다. 그 비적은 그날 밤에 내 손으로 직접 죽인 첫 번째 사람이었다. 나는 연달아서 다른 비적들과 뒤엉켜 싸웠다. 적들의 공격은 과감하고 정확했으나 그들이 쓰는 기술은 단조로워서 관파하기 쉬웠다. 나는 나의 몫을 다했다. 나는 나 자신을 잊고 눈앞의 싸움에 빠져들었고 종숙부의 갑옷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 물들어 갔다. 몇 명의 적병을 더 쓰러뜨린 후에야 나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주위를 둘러보니 바닥에 단원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우리의 대형은 쐐기가 박힌 판자처럼 금방이라도 쪼개져 버릴 것만 같았다. 간홍은 오지 않는 것인가? 나는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동쪽 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밖에 머물러 있던 적기단의 수괴가 너댓 명의 수하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동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공터로 들어온 수괴는 무심한 표정으로 사륙의 현장을 둘러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다. 나는 들고 있던 방패를 버린 후 두 손으로 창을 쥐고 적들의 수괴를 향해 돌진했다. 수괴 곁에 서 있던 수하 1명이 앞으로 나섰다. 비적은 나의 몸통을 향해 창을 내질렀고 나는 뒷걸음질 치려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비적은 바닥에 쓰러진 나의 목숨을 거두려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말없이 갑옷끈을 묶어주시던 어머니 얼굴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며 비적의 창 끝을 올려다보았다. 간홍은 그때 왔다. 동쪽 문 밖에서 나타난 간홍은 수괴의 등 뒤로 달려들며 도끼를 던졌다.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간홍의 도끼는 수괴의 투구를 둘로 쪼갰다. 뒤통수에 도끼가 박힌 수괴는 단발마의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간홍은 허리를 숙여 수괴의 몸에 박힌 도끼를 걷어들인 후 피에 젖은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다. 보아라! 너희들의 수괴는 우리 손에 주살이 되었다! 간홍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끼와 칼로 무장한 간홍의 동료들이 문 밖에서 쏟아져 들어와 비적들을 덮쳤다. 현덕! 무사한가? 간홍이 내 쪽으로 달려오며 큰 소리로 물었다. 와줬구나, 헌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을 고쳐 잡으며 소리쳤다. 나를 노리던 비적은 겨누던 창을 멈춘 채 바닥에 쓰러진 수괴를 넉나간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다가온 간홍이 나를 겨누고 있던 비적을 도끼로 찍어냈고 비적은 피를 쏟으며 쓰러진 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죽다 살아난 기분이 어때, 현덕? 간홍이 내 앞으로 다가오며 농담을 던졌다. 별동대는 어찌 됐나, 헌화? 걱정 마라. 놈들은 북쪽 문 앞에 얌전히 누워있으니까. 간홍이 대답했다. 고맙다, 헌화. 자네가 마을을 구했어. 마을을 구한 건 내가 아니라 자네 같은데? 간홍은 동쪽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들어오면서 다 봤다. 장창 공격을 멋들어지게 성공시켰더구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네. 나는 대답했다. 목이 마른 탓인지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서 나왔다. 간홍은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작은 가죽 주머니를 나에게 던져주었다. 자, 목이나 좀 축여라. 물주머니를 건네받은 나는 벌컥벌컥 물을 들이켰다. 갈증이 풀리고 나자 온 몸에 새로운 힘이 솟아났다. 나는 간홍에게 물주머니를 돌려준 후 창을 고쳐 잡았다. 가자, 간홍. 나는 공터의 한가운데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간홍은 도끼를 두어 번 휘둘러 보더니 나의 뒤를 따랐다. 이제 싸움은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적들은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었다. 전투는 동틀 무렵에 끝이 났다. 우리들은 비적들을 공터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겹겹이 포위했다. 비적들은 원진을 짜고 방패벽을 만들어 포위 공격에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놈들은 공터를 탈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역습을 시도해 보았지만 올가미에 걸린 짐승처럼 끝끝내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공포감에 짓눌려 창백해진 비적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들의 표정이 전투가 시작되던 자정 무렵의 우리들과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너희 놈들만 늑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나는 비적들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마구 창을 휘두르고 있는 단원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이나 떨쳐내지 못했다. 동쪽 들판 너머에서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건너와 공터를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마지막 비적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단원들이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며 포효하는 동안 나는 오장 한 명에게 뿔피리를 불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미리 약속된 승리의 신호였다. 어둠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던 누상촌의 새벽 하늘 위로 뿔피리 소리가 길게 울리자 마을 사람들이 목책과 수레로 막혀있던 공터 저편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다. 나는 칼집에서 검을 꺼내 사람들을 향해 흔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연호하며 나의 곁으로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나는 승리의 쾌감에 몸을 내맡긴 채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아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의 태양빛이 나의 얼굴을 감미롭게 쓰다듬고 있었다.